반갑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계속해서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주요 소식과 함께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룰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투자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테슬라의 신고가를 보게 되면 장외에서도 계속 상승을 하여서 시총 기준 1.5조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그 배경의 핵심은 FSD입니다. 아쇼크는 AI4 하드웨어를 가진 고객에게 FSD 버전 13이 대규모로 배포가 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일주일 안에 연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드웨어 3 혹은 AI3 하드웨어를 가진 고객들에게도 12.6 버전이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뒤에 나오는 첩보에 따르면 하드웨어 3에서도 버전 13 역시 준비 중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FSD 13은 캐나다에도 배포가 되고 있으며, 또 현재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FSD 13 버전 업데이트 인증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홀마스 카달로그씨께서도 내년에 AI3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서도 버전 13이 배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루머가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FSD가 내년 초 중국에서 배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글로벌의 부사장인 그레이스 타오 씨의 언급을 보게 되면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은 벌써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의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역시 S가 배포가 되고 있으며, 또 다양한 규제에서도 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중국에서 FSD가 배포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테슬라 차량 부분 이연 매출과 이연 매출 인식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차량 부분 이연 매출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FSD 이연 매출입니다. FSD 이연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고객이 FSD를 구매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미국에서 FSD 구매가 일어났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연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실제 매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연 매출이라는 항목으로 부채로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쌓이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붉은 선이고, 지난 3분기 기준 3.6빌리언 달러, 36억 달러가 차량 부문 이연 매출로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인식이 되는가? FSD 기능이 강화되어서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에 가까워질 때마다 크게 점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 배포가 일어났을 때 크게 점프가 일어났으며, 엔투엔드로 바뀌었을 때 크게 점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전 13으로 대규모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슷한 200밀리언 달러 이상의 추가 이연 매출 인식이 이번 4분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버전 12도 대단했지만 버전 13 같은 경우 초기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었고, 내년 1분기 완벽한 콜텍스에서 트레이닝된 더 뛰어난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4분기 같은 경우 3분기 대비 200밀리언 달러 이상, 즉 429밀리언 달러 이상의 이연 매출 인식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FSD 버전 13 와이드 릴리즈를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역시 EPS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 200밀리언을 더 인식한다 하더라도 지금 쌓여있는 게 3.6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식해야 되는 수치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주 큰 비율이 인식될 수 있는 게 바로 콜텍스를 통해서 비감독 자율주행이 배포되는 시기에 상당 부분이 아주 빠르게 인식되게 됩니다. 이번 4분기 같은 경우 하드웨어 판매만으로도 EPS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여기에 더해서 AI 관련 매출인 FSD 이연 매출 인식이 아주 크게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에서는 FSD 판매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FSD가 내년 초에 시작이 된다. 이 말은 중국에서조차 새롭게 FSD 판매가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FSD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FSD를 판매함으로써 인식하게 되는 매출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회사였다라고 해도 EPS만 본다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EPS 기여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바로 FSD 혹은 AI 부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아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하드웨어 회사가 AI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강력한 자신감을 여러 번 표현하였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현실 세계 AI에서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호일마 스카달로그 씨가 공유한 FSD 버전 13 공유 영상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수준도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99%의 사람은 여전히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남깁니다. 바로 자율주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제 채널에서 2주 전에 다루었던 여전히 99%의 사람들은 모릅니다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일론의 표현을 따르자면 마치 장화시는 고양이에 나오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고양이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이걸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99%의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1%의 사람들이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소이어님께서는 구글 CEO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구글 CEO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산업에서 명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과거 구글 자율주행에서 일했던 엔지니어 분의 평가입니다. 당시 구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게 되면 하드웨어 파트너가 계속해서 바뀌는 바람에 무언가 반복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힘들었다고 밝힙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엄청난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제조 능력이 수직 통합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수직 통합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반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테슬라는 빠르게 반복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완성에 가깝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가는 길은 상당히 분명하다. 물론 엄청난 양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을 눈여겨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부 구간에서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훨씬 더 큰 샘플을 모으게 된다면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과 다른 기업이 가진 자율주행의 격차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한번 완성이 되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심지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자율주행입니다. 그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시기, 비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시기가 2025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가 텍사스에서는 보링 컴퍼니 터널을 이용해서 사이버 트럭이 출고장으로 이동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만들어진 사이버 트럭 역시 자율주행을 활용하여서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출고장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일론 머스크는 언젠가는 테슬라 주가 690달러 42센트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니퍼 영상이 또 새롭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만 해도 엄청난데 내년 상반기 주니퍼 판매가 시작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만으로도 앞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의 절대 다수는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드웨어까지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TSMC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사석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오고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가 아니라 옵티머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옵티머스가 자율주행보다 더 큰 가치를 가져오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 밖에 나스닥과 S&P 리밸런싱 비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리밸런싱은 이번 주 금요일 20일 발생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비중이 조금씩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에서는 테슬라를 추가로 매수하는 시기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또 동시에 세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공매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세마녀의 날인데 테슬라의 주가가 벌써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옵션을 통한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패시브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테슬라 추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옵션이 만기가 되면 이를 커버해야 되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의해서 큰 폭의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공매의 세력 역시 마진콜을 당하며 커버를 하는 비중이 아주 높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기관의 테슬라 주가 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3년 1월에 남긴 글입니다. 기관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PT를 상향하고 주가가 내리면 PT를 하향합니다.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내용을 론 베런 씨께서 과거 공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게 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고객들을 찾아보니 특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펀더멘털이 확실한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에 휘둘리며 펀더멘털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런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최근처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도파민 분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3년간의 고생을 생각하면 비록 정상화일지라도 높은 수준의 도파민이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도파민 분비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비된 도파민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과음, 과식, 과소비로서 도파민 분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음, 과식, 과소비는 최대한 피하며 다양한 형태의 건전한 운동으로서 지금 분비되고 있는 도파민을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테슬라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포모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공포입니다. 주가가 내려올 때 찾아오는 공포, 주가가 올라갈 때 찾아오는 공포인 포모.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확실하다면 바뀌는 건 도파민의 수치뿐입니다. 잘 관리된 투자 철학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기업의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